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불경기에 응급실 대란 우려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이 좀 무색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요 걱정, 근심, 무거운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연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는요 이 평소에 한자리에 모으려 해도 잘 안 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정치인과 2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할 건데요. 모두 80년대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자, 김태현의 정치쇼 추석 특집. 오늘의 코너 제목은 절친노트 더 친해지길 바래. 자, 이 코너 함께 해주실 80년대생 국회의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나이 순으로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뭐 친해지길 바랄 필요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멀어지길 바래 이런 걸로 했어요. 멀어지길 바래. 네. 네? 김재석 의원은 저 옆에 있는 이준석 의원과 좀 멀어지고 싶은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뭐 동네가 멀어졌는데 네. 그게 잘 인간적으로는 잘 안 멀어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저 인터뷰도 우리 저 정치쇼에 많이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가끔 세 분이 술자리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죠? 네. 거기다가 플러스 또 누가 있냐면 저기 이제 포천 가평에 김영태 의원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김용태 의원이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그 대통령과 관련된 기밀을 많이 알려줍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는 잠깐 이저 김영태 의원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발언인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 아, 같은 거. 아 그건 괜찮겠다. 영재는 음식 근데 같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예?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자기가 대통령과 총선 이후 한 4-5번 정도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실세구나. 그래서 뭐 윙봉을 좋아한다 이렇게 아, 그 얘기원에 어떻게 윙봉을 좋아하신다고? 아 정말요? 나도 윙봉 좋아해. 그것도 얘기 방송에서 했던 것 했다 같아요. 윙봉. 예. 나도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저 한 양당에 특히 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에 3선 4선 되는 중진 의원들은 뭐 서로 뭐 다른 당과 식사도 안 한다. 뭐 술자리는 고소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그런 막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좀 30, 40대 80년대 젊은 의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3, 4선 의원님들도 하시긴 하죠. 하시나요? 개별적으로 다 친분이 있죠. 아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응. 정청래 의원과 권성동 의원님은 두 분은 친하시죠. 아 진짜? 예, 두 분은 친해요. 네. 아 정말요? 법사위 같이 하시면서 좀 친해지셨어요. 아니요, 법사위를 같이 한 굉장히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게. 정청래 의원은 사적으로 뵈면 그런데 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좀 약간? 아 그래요? 말 재밌게 하시고.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이준석 의원, 김재석 의원, 요 장경태 의원이랑 김용태 의원 이렇게 네 의원이 술자리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저희 나를 술 먹다 그때 코로나 때 같이 걸리게 됐어요. 아 그렇지. 네. 네, 보도도 저희 됐었지. 범죄 조직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 같이. 많은 형들이에요. 나쁜 형들 사이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그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막 기분이 좋더라고. 이렇게 막 당이 달라도 막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원래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대화는 해야죠. 네, 그럼요. 그런 사적 인연들이 또 저 작용하고 그런 거죠. 자, 우리 저희가 이제 저 첫 번째 그리고 중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이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달라진 점. 요거는 장경태 의원은 뭐 저는 경험이 오래돼서 있으니까. 네. 저는 오래돼서 초선부터 물어보시죠. 제가 오히려 장경태 의원 바뀌었을 때 기억나는데요. 차가 바뀌더라고요. 진짜? 네. 네. 아니 저 초선 때는 예. 소나타 계속 탔어요. 예, 재선되고 나서 차를 바꿨는데. 네. 재선되고 카니발? 아니 카니발 샀어요. 야. 상관없이 렌트로. 예, 렌트로 근데 이제 카니발. 일단 제일 달라진 점은 가장 뜨끈뜨끈한 초선 두 분이 먼저 하시죠. 우리 연장자부터. 네. 저는 저항상 말씀드려 살다 살다가 제가 드디어 이준석 의원하고 김재석 의원을 뺏지다는 걸 내가 드디어 보는구나. 아니 제가 딴 데서 말했지만 예. 그 저 둘 다 이제 출마했잖아요. 예. 동탄에서 도봉에서. 근데 이제 뭐 상대편 후보 정해지고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 덕담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덕담을 했거든요. 꼭 이기자. 근데 둘 다 동시에 예. 덕담을 던졌지만 예. 네가 되겠냐가 속으로 양쪽이 다 에이 동탄에서 되겠어 개혁신당 도봉에서 국민의힘 되겠어 이랬는데 둘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야, 하여튼 대단해요. 아니 뭐 장경태 의원이야 저는 당선돼도 당연히 알았고. 근데 어쨌든 이 김재석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 당선됐잖아요. 자,
되고 나니까 뭐가 제일 달라졌던가요? 글쎄요. 네. 동탄 자체가 저한테 원래 새로운 동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상계동에서 받아왔던 민원 처리의 기회랑 완전 다른 게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개발도 다 끝나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교육, 어. 교통 이런 거 이제 계속 다루는데 예. 아파트 단지가 100개가 있는데 100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00가지 그거 민원이 처리하느라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나스. 도나스는 진짜 도나스가 된 거죠. 그냥 도봉구가 나온 스타가 자칭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도봉구에서 예. 김재섭이가 국회의원이 됐구나. 근데 아직까지 지역 동국선 주민들이 둘리 아니야 둘리? 고길동 뭐 둘리 뭐 이런데 네, 둘리 아직까지 그러네. 둘리가 최고 스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80년대생이라서 그런 거고 네. 90년대생만 넘어가도 둘리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도나스는 김재섭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예.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 달라진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애 안 낳고의 차이가 엄청 커져가지고 저희 애가 4월 30일 날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4월 네.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치렀으니까 이제 애기 아빠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르더라고요. 아, 그게 제일 그렇구나. 크게 달라집니다. 예. 자, 두 분은 모르죠? 이런 거. 아니 재선은 또 달라요? 초선이랑? 뭔가?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른 게요. 네. 일단 디귿디귿이네요. 도봉, 동탄, 동대문.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런데 사실 이제 초선 때는 각 상임위에 배치되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의사 개진을 많이 하는데 재선이 되면 일단 동기들이 다 각 상임위 간사로 배치돼 있고요. 원내 수석도 동기고 하다 보니까 예. 소통하는데 상당히 편해요. 저도 초선 때는 이제 원내 수석이 된 간사분들이 이제 다 선배들이시니까 이렇게 약간 부탁하는 느낌이었다면 예. 지금도 물론 부탁하지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편하게 동기들끼리 좀 더 끈끈한 이 유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재선되고 나서 또 이 상임 이게 피감 기관에서도 이분이 언제 어느 때 간사가 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약간 그런 존재감은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있어서 상임위 활동할 때 확실히 편합니다. 의정 활동할 때. 이제 4년의 짬이구나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 예능 출연했잖아요. 네. 또 월급 봉투 공개했던데 네. 첫 월급 992만 2천 원. 그거 근데 달마다 찍힌 게 달라가지고 의미는 없지 네. 않을까요 그게? 네. 자 네. 그러면 첫 월급 받아서 뭐 했어요? 그럼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비 자동으로 나가는 것들 쓰고 어. 카드값 나오고 이런 거 말고는 네. 뭐 딱히 네. 그걸로 뭘 해야겠다는 네. 없는 게 예. 사실 계속 모아야죠. 아 그렇구나. 저 김재섭 의원은 뭐 했을 것 같은데 아기를 위해서 뭐. 근데 저는 돈이 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죠. 저희 와이프가 알죠. 아 그렇구나. 제 통장은 그냥 스쳐갈 뿐입니다. 예. 아마 다 애기 굿즈 사느라고. 뭐 집에 가면 갈 때마다 뭐 무슨 바운서가 늘고 네. 뭐 무슨 애기 체육관이 생기고 뭐 좋지 않은 시그널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틀린 거죠. 뭐 통장이 글로 제 통장을 거쳐 그쪽으로 가는 순간 이미 이게 자. 내가 지역구가 그쪽 업계에선 최강인 동탄이라 가지고 그거 자 여러분 저 국회의원이든 저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수입 통장은 남편의 수입 통장은 부인이 관리한다는 거. 자 이거 대한민국의 거의 국룰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래야 돼요? 어? 대통령도 그래야 돼요? 아 근데 알 수가 없죠. 뭐 요새는 한번 여성 천하니까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대통령도 혹시 무슨 천하라고? 여성 천하요. 아 용산 여성 천하예요? 아, 용산이란 말은 안 했어요. 저는. 네. 아 그래서 저 용산이란 말 용의 용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예, 예. 그냥 여성 천하라고 그랬구나. 예, 예, 그거 잘하셔야 돼. 예,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아, 여성의 예. 권익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 중요하죠. 장경태 의원은 예전에 뭐 했습니까? 저는 부모님 아마 선물 사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왜냐면 워낙 제가 야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뭐 부모님에게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효도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봐서 네. 그냥 장경태 의원은 보면요 그때 초선 됐을 때 예. 그때 저는 떨어졌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저 형이 국회의원한 거 보고 야 대한민국의 개천용 시나리오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들 이제 보통 인생에서 성공한 분들만 국회의원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재산 신고를 딱 단돈 1,000만 원 했었거든요. 네. 제가. 저쪽이랑 제 배현진 의원이 제일 적게 했어요 원래. 아, 네. 변진원 또 얘기 나오니까 방금 아니 그럼 뒤에 보면은 제일 젊은 의원들이 제일 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예. 장경태 의원 아까 이제 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저랑 같이 방송하고 이러면 막 그 경차 타고 같이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마티즈 타고 네. 그랬죠. 예,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오래된 경찰 타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는데 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준석 의원은 부모님 선물 안 했습니까 혹시? 부모님 선물이요? 예. 아니 글쎄요. 왜냐면 모든
물론 부모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이준석 의원 부모님도 그동안 마음고생 수태하셨을 거의 건데. 엄청나죠. 예. 개국 공신 수준 아니에요 부모님은 거의. 아이고 제가 지금 전 정치하면서 12년 동안 그래도 집에 돈 안 끌었은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만은 다행이긴 그래서 하다. 아마 근데 네. 세 명 다 집에 저도 그랬어요. 돈 안, 네. 저도 집에서 뭐 돈 끌어다가 뭐 정치할 수 있는 이게 다 돈 우리가 한 번도, 그래도 가난해서. 어렵긴 어렵지만 수도권 정치인이라서 그나마 이게 가능한 거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방은 좀 더. 지방 가면은 네. 지역 관리를 위해서 그치. 부모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뭐 대가족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소도 사실은 수도권에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본인 쓰는 돈 자체도 예를 보좌진도 많이 필요하고. 지역구가 넓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강원도 이런 데는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 뭐 이 선거구별로 다 저걸 해야 되잖아요. 사무소를 둬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거 뭐 맞아. 몇백만 원. 아니, 사람을 인사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그래도 한 1, 2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인사도 하고 행사도 갈 수 있는데 뭐 강원도에 이제 한번 갔더니 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 의원님의. 그래도 한 40분 갔는데 한 7분 만나고 한 40분 차 타는데 한 8분 만나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값만 엄청 나오겠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자, 이 저 세 분이 사실은 새 당의 젊은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전국구 네임드, 예, 웬만하면 다 알아. 전국 저 TV 좀 보시는 분들이 새 의원은 나타나면 다 알아. 어딜 가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을까?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을까? 장경태 의원부터. 대부분 이제 보면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면 뭐 이렇게 뭐 판검 사태 픽업 예전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예전에 386 운동권 픽업 이런 게 있었는데 세대 자체가 그런 세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정치 입문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뭐 저는 일단 학생회를 베이스로 활동했고요. 이 총학생장 시절에 이제 제가 시립대를 왔는데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처음 운동을 하면서 오. 등록금 운동하면서 이제 시민단체와 또 정당과 인연을 맺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이 정당이 청년위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 아니 학생위원회, 학생운동도 중요하고 이 학생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주당에 제가 초대 대학생위원장이 되면서 이렇게 정당과 또 각별히 인연을 네. 맺게 되고 반값 등록금 운동이 이 정당 대학생위원회 운동으로 발전하고 또 청년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죠. 저는 아주 인재육성 제가 1호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사실 정치활동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오, 그렇구나. 김재석 의원은 제 기억에 아마 2020년 총선 때 그때 그렇죠. 저는 대학교 때 운동이라면 럭비밖에 안 했고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정책학이 대학원 예. 전공이었으니까 뭐 정치 뭐 보통 활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뭐 이런저런 이벤트 그때 이제 장경태 의원도 그때 처음 뵌 거고 예.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다니던 회사에 뭐 아시는 분께서 내 친구 한번 만나볼래? 너 정치에 관심 많으니까 했는데 그 친구가 김종민 위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종민 위원장이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예. 그냥 관상이 좀 약간 너는 정치를 잘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신정 정치인가요, 그러면? 그냥 관상이 좀 그냥 그렇게 그냥 뱉으신 말인데 저 혼자 그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처럼 예. 그 이 정치의 경험 많은 이 어르신이 관상이 정치하겠다는 생각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혼자 고심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셨던 건데 그리고 있다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정치 움직임을 하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대거 젊은 사람들이 영입 비슷하게 되면서 20년 총선 때. 네, 그때 이제 도봉구 고향으로 출마를 했고 이렇게 그때 뭐 됐어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그때 같이 그때 그렇죠. 예. 그때 어. 그 젊은 몇몇 조직들을 예.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만 오라 그러다가 예. 혼자 오면 좀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 또 누구 있냐 예. 왔더니 젊은 보수라는 단체에 천하람 대표가 있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사이였어요. 예.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저희 그 조직원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30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천하람과 제가 입당 동기가 됐습니다. 그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같이 그때 그 시기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 조정훈 의원도 그때 국민의 미래통합당 아니지. 아니 아, 그 전에 들어왔네. 더불어시민당으로 그렇지. 그거는 더불어시민당으로 갔죠. 아, 2020년이군요. 시기는 아, 같은데. 맞네. 이준석 의원의 정치 인문기를 안 묻겠습니다. 사람 그럼 다 대한민국 사람 다 대한민국 다 알아. 알고 있고 예, 뭐 박근혜 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안 물을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박근혜 퀴즈. 근데 뭐 사실 박근혜 퀴즈가 파란만장했다. 윤핵관보단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박근혜 퀴즈라는 네이밍이 예. 윤핵관보단 낫다. 아니 맞아요? 동의해요, 이 얘기?
글쎄요, 뭐 잘 모르겠네요. 뭐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의원한테는 정치인 분기 다 아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여기 원고에 써 있네. 나의 정치적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저요? 네. 대통령? 아이고 장경태 의원처럼 재선 좀 했으면 좋겠고. 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니, 동탄이 원래 당장 목줄이 쪼이거든요. 동탄이 민주당 65%라는 곳이라니까요 원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뚫어내는 거 첫 번째는 기적이지만 두 번째는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예.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도전할지는. 장경태 의원은 최근에 서울시당 위원장 되면서 서울시장 도전의 꿈을 쿠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 아니요, 저는 원래 어렸을 시장 때부터 나가요? 아니요, 2년 뒤는 아니고요. 네. 저의 원래 목표는 서울시장이 목표였어요, 전. 그래서 오. 어렸을 때부터 서울시장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시립대 이사장이 꿈이구나. 그렇죠. 시립대 이사장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베풀장의 서울경의 클테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란 뜻이어서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예. 정작 순천 이번에 사람이 이름 왜 그렇게 지었대?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순천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지역구 고민할 때도 막 경기도 나가는 게 어떠냐 이랬는데 서울이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했을 때도 제가 그래서 제가 장경태지 장기태는 아니라서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약간 재밌다.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초선 거쳐서 이제 재선이 됐으니 이번에 또 시도당 위원장이 또 민주당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또 특히 지방선거 있는 애는 또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재선 때 하고 뭐 3선 때는 원내대표 하고 싶고 진짜 그 다음에 잘하는 형이에요. 차근차근 그게 차근차근 하고 싶습니다. 땅의 기운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동대문을 해서 잘 되신 정치인 있잖아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우리 그 대구 대구?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허준영 대표님 같은 네. 훌륭한 정치인 되십시오.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죠 아직. 훌륭하시죠. 다행이네요. 뭐 대표도 2번 하시고 대선 후보 하시고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그리고 제가 초선 때 이제 그 홍준표 시장님도 그러니까 되셨을 때 본회의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을 후배 장경태입니다 이랬더니 안녕 반갑다 그러면서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인연이 저도 그때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방송에서 말 못하겠어서 네가 가가 막 이런 얘기 약간 비슷하죠. 가가 비슷하다. 네, 그렇죠. 우리 저 김재석 의원은 목표가 뭐예요? 정치형 목표? 저 이준석 의원과 비슷해요. 그 저희도 도봉갑도 예. 민주당 65% 나오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적이지만 두 번째는 실력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 너무 귀하게 그 당선이 된 지역구잖아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강북 지역 전체를 조금 눈을 좀 넓혀서 보면서 그동안 강북 지역에 항상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인프라 설치에서 낙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4년 안에 할 수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초석을 마련한 일을 일단은 4년 안에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이 새 의원들 마음속에 제 꿈은 대통령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을 건데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뭐 벌써부터 대통령이야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최종 꿈은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거 없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워낙 결국 정치 시작해서 끝은 대통령이잖아. 저는 근데 그 대통령이 되는 그러니까 것보다 권력욕이란 게 아니고. 예. 지금 우리나라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누가든지 간에 실패한 대통령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이 꿈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꿈을 꾼다는 거는 구속 꿈을 꾸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오 이게 뭐야? 진짜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 왠지 뭔가. 저는 그래서 대통령 이전에 네. 어떻게 시스템 바꿔야 될지에 대한 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자 그럼 이 얘기는 개헌? 개헌해야죠. 네. 지금 이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좀 계속 지적하지만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서 검증 없이 뽑힐 수 있었느냐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된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견제가 안 될 수 있냐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보다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고쳐야죠. 지금 또 비극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골자를 보면은 우리가 사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두 분,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거치면서 아들이나 형들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것도 있었거든요. 측근 비리가 워낙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수사받으시는 거는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만약 결과가 좀 문제 있는 걸로 나오면은 국민들은 또 그런 우려를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나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이런 측근 비리보다 여사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구조보다도 이
대통령의 정치가 사라진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강력한 권력자 결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를 들면 과거에 뭐 YS나 또 DJ의 시절에만 해도 정치인끼리 예를 들면 선거가 딱 끝나면 선거 이전에 있었던 이 고소 고발 이런 걸 다 뭐 이게 다 맞아. 소치하고 양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개원 협상하고 어떻게 이제 이 전국을 운영해 갈지 큰 정치가 있었다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어떤 보복 역사 뭐 전임 대통령을 꼭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야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안타깝다 보고요. 어찌됐건 이 실타래는 결국 뭐 사실 이걸 뭐 지금 국회의장이 풀겠습니까? 대법원장이 풀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정치를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요새 이제 보면 너무 양극화되고 진영 논리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끼리도 정치 혐오가 지금 너무 크게 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푸는 저 키도 이준석 의원은 제도 개선을 하자는 얘기고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이 좀 품을 넓게 해서 사람을 껴안아라 이런 얘기고 대통령의 결단이 예. 사실 일단 있어야 뭐 사실 제도 개선도 예.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뭐 만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개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먼저 있어주면 이 여러 나중에 잘 자란 혹은 또 좀 작고 소소한 혹은 또 좀 중요하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도 사실 실타래가 좀 풀리거든요. 그게 다 귀당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사정 정국을 크게 한번 써먹으셨으니까 반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한동훈조를 이용해 가지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 인용하자면 보수의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사들을 수사해 가지고 절단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자체도 복수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귀당이라고 아주 말할 안 수 좋은 없어서. 모습이지만 귀당의 책임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안 했으면 됐죠. 안 하셨으면 됐죠.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저는 중도적인 입장 이게 너무 약간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제도 개선과 그 어떤 권력의 자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개헌 논의가 저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논의로 흘러가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의원내각제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뭐 임기를 바꾸면 임기가 4년 또는 8년이 되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고 아니면 제왕적 총리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제일 중요한 이제 권력 분립인데 지금 뭐 대법원장이나 뭐 아니면 감사원장이나 사실은 다 권력을 뭐 감시하고 사정하고 또 말하자면 견제 균형을 이뤄야 되는 기관들이 대통령이 다 임명하잖아요. 이거 의회제로 바꾸기만 하면 그냥 제왕적 총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문제지만 뭔가 옛날에는 권력도 뭐 이런 거 좀 눈치도 좀 보고 자제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막 있는 제도 없는 제도 다 끌어다 다 쓰고 한번 바꿔보자 이제 이렇게 가니까 정치가 잘 안 되는 거 선거부터도 YS DJ 대통령 당선될 때는 그냥 낭만이 있는 선거였다 보거든요. 대통령 선거 그분들 삶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할만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럴만했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YS 평생 DJ는 뭐 민주화에 겪은 경험을 겪으시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드는 느낌 뭐냐면요. 뭐 제가 특정인들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그 돈을 벌 때도 보면은 뭐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다음에 잘 쓰는 법도 있고 뭐처럼 벌어서 뭐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정승처럼 당선되어서 정승처럼 정치할 수 있나? 약간 저는 제가 정치 선거를 그렇게 많이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 후보들이 독해지고 뭐 이럴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얘기예요. 뭐처럼 당선되는 수밖에 없고 우선 수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스템을 돕니까 아니면은 우연히도 당선된 사람이 정승같이 정치하기 기대해야 되는 정도 상황인 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당에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당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려 그러면요, 강성당원들을 끌어들이는 상황이 아니면 안 될 걸요. 그러면 강성당원을 끌어들이는 수단은 그 강성당원들이 원하는 메시지 던지는 것이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후보가 되어도 아주 그 과정은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게 구조화됐다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도를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저는 지금 가서 정승처럼 말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표 주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건 또 팬덤 문화가 있는 건
과거에 이 성공 신화를 지지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있듯이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듯이 또 저희의 이제 뭐 소위 노사모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지층 결집은 다 있었다 보는데 이게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로서 해소가 돼야지 자꾸 이게 검찰이 나서가지고 정치에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도대체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를 시켜가지고 이런 걸 하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위험이 받았잖아요.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저 노래를 저희가 제작진이 뭘 선곡했냐면 야 이거 의미가 있다. 동대문이 나온 스타, 도봉이 나온 스타, 동탄이 나온 스타 이렇게 되시라는 의미에서 주얼리의 슈퍼스타 듣고 올게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들으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추석 특집으로 슈퍼스타로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 새 의원은 반드시 그 지역구의 슈퍼스타가 돼야 된다. 이런 저희가 말씀. 따지고 보면은 GTX C 라인입니다. 그러네. 아, 셋 다? 예. 아, 이렇게 맞네. 돌겠구나. 진짜 도봉 오른쪽으로 그죠? 지나서 동대문 저기까지 지나서 GTX C 차량 기지가 서동탄역이거든요. 어, 아니, 또 맞네. 섭외할 때 다 그런 거 알고 섭외했어 우리. 실텍스 신호석까지. 다 알고 섭외했어. 예. 자, 이제는 이번에 무슨 얘기 해볼 거냐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절 스트레스. 네. 특히 이제 세 분 다 80년대생이니까 네. 이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요새 막 명절 가면은 뭐 결혼 안 하니, 취직은 안 했니, 뭐 회사 어떠니, 뭐 막 물어보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은 나는 옛날에 너는 시험 언제 되니? 제가 사시가 좀 늦게 됐거든요. 아, 네. 예. 그런 거 물어보면 되게 스트레스야. 막, 야, 요번에 합격 인원 늘린다는데 너는 왜, 뭐 어쩌라고요. 저보고 막 이런 욱욱 하잖아. 예? 세 분은 그런 거 없었어요?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는 준석아, 이번엔 당선되는 거니? 요거 친척들이 좀 물어봤을 것 같은데. 말도 안 했죠 지금까지는. 그냥 아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당 차린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또 고생길 가는구나 이런 정도지. 당 차린다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왜 그래? 막 이러셨을 것 같아.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가 해가지고 뭐 네 시간 낭비할 짓은 안 하는 인간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네.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명절이라는 거 저도 참 이제 저희도 이제 사촌이라는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예. 그들이 이제 낳은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작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휴지기, 음. 예, 안식기 같은 약간 느낌이거든요. 김재덕 의원은 당선되기 지난번 추석이랑 아주 올해 추석은 지역 아직 안 갔겠지만 추석 연휴 기간 작년 추석 때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미리 예. 이번 주 내내 이제 돌았는데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배지를 달았을 때랑 당연히 다르죠. 안 달았을 때랑. 그때는 이제 약간 연민과 예. 응원과 이런 거라면 지금은 약간 칭찬과 약간 잘했다 이제 이런 이게 응원을 많이 이제 해주시는 그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개인적으로 이제 명절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린 게 뭐 예. 앞으로 4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 되게 이제 명절에 어른들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게 취직과 결혼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올해 취직이 됐고 지난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네. 대충 그 두 가지는 해소가 됐습니다. 아니 장경태 의원은요 지역에 청년들 많죠. 네, 당연히. 대학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죠. 모교가 있으니까. 예, 모교가 네. 있으면 거기 이제 대학 근처에서 이제 자취하는 분들도 많고. 그 80년대 젊은 유권자들이 만나면 어떤 괴로움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힘든 거? 일단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취업 걱정 많이 그죠. 하고요. 예. 또 이제 주거비. 나 맞아.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지역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예. 서울은 특히 좀 구도심지가 있고 학교 대학가 근처에 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나가라고 할까봐 뭐 걱정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가의 기본적 고민이 있고요. 또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단 서울은 어찌됐건 좀 이 재개발된 지역과 또 재개발이 안 된 지역 구도심과 소위 신시가지가 같이 이게 결합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의 어떤 박탈감 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지역에 이번에 면목선이 유일하게 또 지하철이 예타를 통과해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언제 추진돼요? 뭐 이렇게 그 기대감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예. 이제 확정이 됐으니 예. 막 다들 선거 때도 그랬거든요. 막 오세훈 시장님의 아, 하여 같은 은혜로 제가 국토에 있을 때 제2도시철도망에 넣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되니까 항상 총선 때도 찍어드려
짚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얘기하지 마세요. 홍준표 의원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딱 확정되니까 정말 많이 축하드립니다. 칭찬해 주시죠. 네. 어쨌든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거기서 의원하실 때부터 추진됐던 거를 어쨌든 장경태 의원님 때 도장을 찍은 거네요 지금. 네, 제2차 도시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다 제가 국토 있을 때 넣었으니까 그 계획을. 네, 그래요? 저도 역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준석 의원은 동탄은 20, 30대 젊은 유권자가 많죠. 거의 다죠. 그냥 40대까지가 거의 다죠. 거기 뭐 많은 얘기들 합니까? 요새 젊은 유권자들이? 아니 왜냐면 내가 만약에 80년대생, 90년대생 젊은 유권자라고 하면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이 50대, 60대 기성세대 의원이 있는 것보다 좀 내 또래의 의원들이 있으면 뭔가 좀 내 고민을 좀 알 것 같고 아무래도 뭔가 공유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나의 고민들을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민원들 굉장히 많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로 날아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거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확실히 민원의 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친밀감을 느끼는 거는 네. 지금 동탄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한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상계동 40년 전에 상계 정착했을 때 4호선 종점이거든요. 그렇지. 예, 지금 GTX 종점이거든요, 동탄이. 예. 그러니까 이 종점에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교통이나 환경을 보고 딱 종점에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는 밀려나지 않겠다. 무조건 가운데로 땡겨서 들어가겠다. 이런 신분 상승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경제적으로 난 교육이나 이런 사다리 측면에서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유권자라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일하는 게 즐거워요. 같이 뭘 그러니까 해주세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합시다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자기 무슨 뭐 도로나 아니면은 이런 철도나 이런 공약 같은 거 상의할 때도요. 본인의 재능을 막 얘기하면서 도우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어느 건설사에 뭐 이거 일하는 사람인데 같이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 실제 주민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김재섭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제일 젊은 의원이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에요? 그다음이 우재준 의원이 있습니다. 저 대구.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저 지지하는 젊은 저 유권자들은 그런 민원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김재섭 의원이나 뭐 김용태 의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은 집중될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옵니까? 저도 이제 정책 뭐 제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그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그 알려주시고 또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적이 있어서 그걸로도 또 연락을 그래요? 오시긴 하는데 예. 그럼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요새 청년 세대들은. 도봉구의 문제는 고민하는 청년들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 이게 사실 더 심각. 진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도봉구가 그 서울에 있는 25개구 중에 그 어르신 인구가 제일 두 번째로 높은 데예요. 첫 번째가 강북구고 두 번째가 도봉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꾸 뭐 멀리 가면 동탄이고요. 가깝게 가면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이쪽으로 도봉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동탄에서 아마 여의도까지 오는 거랑 그 다음에 도봉구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거랑 비교해 보면 도봉구에서 가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대부분 거의 그렇습니다. 수원은 그렇죠. 수원은 네. 기차 타면 20분이니까. 수원은 25분이요. 저희는 엄청 오래 걸려요. 대부분 뭐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운전을 해서 가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차라리 그러면 직주 근접이 안 돼 깨끗한 아파트에서라도 살자 하니까 이제 남양주 구리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막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하면 저도 막 신이 나서 하겠는데 이번에 저 김재섭 의원 뽑았는데 뭐 아들 이번에 낳고 뭐 초등학교 가게 돼서 제가 어디로 이사 갔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속상하죠.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실제 그런데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젊은 세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상계동 선거 나갈 때마다 매번 냈던 공약이 이제 지하철 급행화 이런 거 냈던 이유가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 퇴근하는 시간이 제일 길죠. 종점이니까. 예. 네, 근데 그게 10분만 단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었는데 지금 서울 동북권 같은 경우 여기 다 동북권의 정치를 했던 건 있지만 거의 교통 상황 개선이 될 방법이 없죠. 오죽하면 제가 민주당 계엄령 얘기할 때마다 동북안선도 막혀서 못 내려온다 위에 전망 부대들이 이게 지하화하고 있으니까 동북안 지하에 어떻게 탱크가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아무리 뭐 계엄군을 전방에서 끌고 오려 그래도 그거 동부안선 막혀서 못 온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지금 교통 정체 같은 게 심각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이 여야 떠나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이거 떠나서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 뭐 기성 세대에 비해서 이념에서 좀 자유롭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청년 세대 제일 고민 있는 이슈가 뭐라고 봅니까?
뭐 내일 주거 교육 뭐 이런 거 뭐 많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사실 아, 사실 주거 사다리는 어느 정도 거의 약간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포기. 확실히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네. 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아주 진짜 아주 젊을 때 어릴 때 이제 취업이 잘 돼서 예. 아주 좋은 직장에서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좀 목돈을 모은 친구들이 또 빠르게 또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한 2015년 이럴 때는 이제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뭐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니까 그때 이제 좀 이 진입을 했던 친구들은 가능한데 지금 와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좀 이제 사실 주거와 교통은 이렇게 좀 이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서울에 살면서 교통을 편하게 살 거냐 아니면 좀 경기도 살면서 주거 환경을 좋게 살 거냐 이건데 그러네. 요즘에 이제 차라리 서울에서의 주거는 안 되니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교통을 선택한 거고 예.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은 이제 주거 환경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딱 차이가 극명해지는 것 같아요. 딱 워라밸을 중시하느냐 네. 아니면 빡시게 경쟁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승진하고 좀 더 벌어 모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야,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얘기구나. 청년 세대도 양극화되는 거죠 지금. 저는 주거 문제 역시 예. 제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주거 문제 단순히 이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리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그 부동산 정책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게 예. 뭐 집은 뭐 리브가 아니라 뭐 바이가 아니라 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 가져와서 제가 너무 화가 났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노후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뭐 네,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연금도 사실 혜택받는 사람들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게 제일 큰 상황이고 그나마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게 내 집 하나 이거 가지고 뭐 영모기지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나마도 노후 보장을 해놓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집을 못 사게 해놨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나가면서 저는 그게 제일 큰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해외에서도 무슨 창업 스토리 이런 거 보게 되면 항상 그 집 주차장 옆에서 창업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맞아. 차고에서 하잖아요. 헛간 나오고. 네, 그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 집에 있는 주차장 헛간은 그 집이 있어야 헛간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다. 그게 굉장히 단적인 예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물질적 그다음에 주거 안정이 돼야 창업도 나서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3040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내가 등기빌 집이 없는 상황이니까 언제 내가 이 집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집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도 끊기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보장해 줄 것도 아닌데 이런 불안감이 그 어떤 그들이 가지는 경쟁력이나 지금 도전 정신 같은 것도 같이 깎아먹고 있다고 네. 생각해서 주거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 핵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일부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종점에 사는 사람들 비슷하다고 하지만 1990년대 초에 4호선 종점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GTX 종점에 사는 사람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예. 비교가 엄청 합니다. 옆에 사람과. 아. 그때는 4호선 상계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 집도 20평대, 30평대, 방 2개, 3개, 그리고 차 한 대. 예, 그 당시 엑셀 아니면 뭐 이런 차들 예, 하나씩 갖고 르망 이런 차 한 대씩 갖고 있고 애 둘이고 뭐 요 정도 그 정도밖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비슷했다. 예, 맞아. 다들 그냥 상계역에서 지하철 타고 우르르 출근하고 딴 건 비교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단계에서 비교를 합니다. 예, 아이들 키울 때부터 보면은 어느 학원에 갔냐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떤 옷 입고 다니냐 이런 게 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SNS 이런 것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삶의 수준에 대한 욕구는 커지는데 이게 돈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좀 이런 부분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요. 저는 지금 젊은 세대의 그런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갈구나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건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벌써 1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준석, 김재섭, 장경태 이 새 80년대생 의원들과 추석 특집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8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알파빌의 Forever Young. 자, 김태현의 정치쇼 추석 특집 절친 노트 더 친해지길 바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 2부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소원을 말해봐. 자, 우리가 추석 때 항상 이거 하잖아요. 옛날부터 저 보름달 보면서 달림 이거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그거 진짜 많이 부르네. 내년 시험 꼭 되게 해주세요. 왜 이게 시험이 되게 추석 지나서 네. 1차 시험은 3월달에 있고 2차 시험은 7월달에 있으니까 한참 추석 때는 이제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배들이랑 공부할 때 야구 포스트 시즌 끝나면 야구의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이제 고시의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구나. 아, 공부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때 항상 달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3명의 80년대생 의원들은 이번 추석 때 달을 보면서 무슨 소원을 빌까? 자, 우리 저 여당인 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예, 개인적인 거 안 돼요. 화목한 가정 우리 딸 잘 자라게 해주세요. 고은이 개인적으로 비시고 정치 상황과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망이 이제 사실 정치 상황에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거든요. 예, 진짜로. 항상 모든 어린아이 가진 아빠들의 네. 소원이긴 하지. 근데 요새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걱정이 되니까 제발 이번 추석 때 응급실 대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그리고 또 아픈 아기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 혹여나 조금 아프더라도 예. 잘 치료되거나 응급상을 잘 넘겼으면 좋겠다. 사실 이 걱정이 제일 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원이에요 이번에. 아니 이제 진짜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정치 이런 거 떠나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환자들이 저 응급실 뺑뺑하다 다치시면 국민들이 안 되니까. 그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정치권의 제일 뜨거운 이슈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약간 제가 봐서는 좀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정부가 풀어내야 되는 그 어떤 방정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약간 접근 방식은 일단 거의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뭐 아니면 지금 도?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이거는 왜냐면 이해 당사자들도 너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맞닥뜨린 현안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수시 정원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입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우리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들이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냐, 야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고차원의 방정식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각도기밖에 없다는 거죠. 각도기.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김재섭 의원의 소원이 의료 문제, 애 아프지 말기 이거예요. 의료 문제 해결되는 게 풀긴 풀어야 돼.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야 된다는 당위의 측면 말고 현실의 측면에서 김재섭 의원의 결국 이것도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다치지 말았으면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소원밖에 빌 게 없는데요. 정말 요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거부당해서 다른 병원 가는 길에 사망했다는 지인들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도 안 된 지인들의 소식들이? 당연하죠. 예. 아휴. 뭐 지인의 지인도 있고 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총 소화할 수 있는 뭐 응급 상황이 한 2만여 건 정도 된다면 지금 그 2만여 건 평시에도 2만여 건인데 이제 지금 응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명절 때는 한 3만여 건 정도로 증가한다고 해요. 뭐 워낙 이제 이 교통량도 많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때는 제가 보기엔 추석 때 부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가족들한테 가급적이면 이동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지금 왜냐면 아파도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구급대원들도 지금 병원에 이송했다가 지금 병원에서 거절당하는 경우 뭐 10번, 11번 뺑뺑이 하다가 지금 많이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저희도 오늘 목요일 이제 본회의에서 저희가 사실 지역 화폐 25만 원 법과 또 김건희 특검법, 최혜명 특검법 올리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저희가 통 크게 지금 양보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결국 양보한 이유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듯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저희도 최대한 정쟁적 요소 안 만들면서
최대한 양보할 테니 부디 좀 나서달라는 거거든요. 이번 갈등의 국면은 사실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게 먼저고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소통의 이 민심의 전달 창고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정부가 안 나서고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알려달라고 그래 버리니까 아니 쏙 빠져요 정부가. 아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번 명절엔 부디 정말 무탈하게 무사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추석 현수막 걸잖아요. 의원들이. 저는 다른 내용 안 걸고 그 도봉 강북 노원 그러니까 도봉에서 가까운 응급 예. 그 의료 센터들 있잖아요. 네. 24시간 이용 가능. 그거 이 병원이랑 병원 번호를 그냥 쭉 현수막에 다 아, 붙여놨어요. 그래요? 예, 예. 그거 좀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여당 의원이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의료 대통령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우리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네. 아무 문제 없으면 의대 정원을 왜 늘려요? 오히려 인요한 의원 전화번호를 걸어놓는 게 어떨까? 저는 아무튼 그래서 빠르게 네. 수술도 가능한 예. 여기가 이 루트가 더 빠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인요한 의원 전화번호를 수술 패스트트랙. 네. 아니 이준석 의원은 네. 여당 지금의 여당 대표도 지냈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경험해봤고 지금 여당의 중진 의원들 다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죠? 만약에 지금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면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겠습니까? 물론 해결의 키는 대통령이 주고 있지만. 결국 지렛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지렛대가 없잖아요. 네. 지렛대를 만들려 그러면은 목줄을 쥐어야죠. 예. 그럼 뭐냐? 본인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 한동훈과 17인의 그 뭐 팀인가를 해가지고 뭐 특검법이든 뭐든 먼저 지렛대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 있어야 그게 된다?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 말을 한다 한들 대통령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준석이 왜 저러나 궁금했겠지만요. 네. 선거 때 들어놓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뭐 대통령이 바뀌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럼 들어놓아야죠. 나의 가출 이유는 이거였다 이거였어. 가출이야 표현하는 것도 웃긴 게 그냥 저는 그냥 아니 조수진 의원 이런 사람이 내가 네 말 안 들을게 이러니까 그럼 하지 마 그러고 난 안 할게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조수진 의원 왜 그랬겠어요? 네. 그냥 대통령 후보가 권력자 같으니까 눈치 보고 최고위원으로서 자기 위치 망각하고 그러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위기는요. 예. 본인이 그냥 혼자 어떻게 말로 때우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죠. 들어놓아야죠. 들이받아라. 들어놓아야죠. 그러면 지금 이준석 만약에 의원이 저 국민의힘 대표였으면 그럼 예를 들면 자 의대 정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2,000명 포기하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나 안 해 그러고 이제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요? 아니죠. 살살 가가지고 우선 그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특검법 왜 갑자기 특검법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도 그 한동훈 아니라는 걸 내겠죠. 저 같으면은 내고 거기서부터 협상 시작이죠. 그러면 용산에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보면은 네. 해가지고 야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니네도 너무해. 그러니까 이건 접자. 아니 지금 뭔가 그 우리가 테이프를 뜯으려면 스카치 테이프를 뜯으려면 처음에 살살 긁어가지고 잡히는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 그냥 테이프 빙빙 돌리면서 혼자 놀고 있어요 지금. 야 그러면요 대통령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직접. 네. 그럼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 이거 의료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레버리지를 못 쓰지 그래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자 하고 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 있는 저 고위 관계자들이 한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그거 발의 안 하시면은 의료 문제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없죠. 그렇게 할 것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저랑 그때 뭐 대선 때 바꾸라 이럴 때도요. 네. 막판에 제가 나 때려친다는 게 뭐였어요? 아니 나 그럼 그렇게 선거를 그냥 허투루 뛸 거면은 나 이제 안 한다. 당신이 뭐 선거 처음 해보는 사람이 지하철 인사도 해보라 그래도 고래고래 서류에만 지르고 안 한다 그러면은 또 선거 그랬어요?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나 안 할게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말도 안 하고 꾸벅꾸벅 하고 있잖아요 여의도역에서. 아 예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렛대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협상력을 위해서라도 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좀 반대긴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추석 전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지역 화폐 25만 원이나 사실 이 최병 특검법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개혁 과제, 민생 과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패키지로 협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2주 안에 사실 2주 안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도 안 될 거거든요. 그 동력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제2표결 들어가게 되면 8표만 사실 이탈해도
이 법이 대의표결로 공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나서서 여당에게 상당히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 뭐 추석 이후에 19일 날 이 본회의에 통과 예정이지만 그만큼 일주일이 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너무 민주당 쪽에서의 시각이고 저렇게 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따라가는 모양새는 본인 입장에서 안 될 거예요. 그럼 뭐냐면 본인이 제2결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배신자 담론 들어가거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을 네가 따라가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한동훈 안을 내게 되면은 우선 10명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내는 순간 언론도 굉장히 흥미있게 주목할 겁니다. 저 10명이 과연 제2결 가서도 밀어붙일 것이냐. 그러면서 그러면 용산도 메시지를 따기 위해서 그 기자들이 막 대통령실 가서 얘기할 테고 그러면 전국의 중심이 한동훈 대표가 서는 것인데 발의하는 순간 제가 보기엔 대표가 직을 유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근데 그 대신 그런 거죠. 민주당 안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이제 제2표결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여할지 안 할지는 어찌되면 한동훈 대표의 결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든 정부든 최대한 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협상을 안 하잖아요. 아니, 말만 하면 무슨 당이라고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네. 그냥 하면은 네. 자 만약에 한동훈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시한폭탄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꺾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느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에게 한국 힘이 쏠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보세요. 친한계가 뭐 30명이나 이랬다고만 하다가 지금 명단 쓰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시험 딱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네. 그날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알겠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네. 자기들이 바로 뽑아놓은 당대표를 버릴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라 그러면 그건 또 다른 판단이에요. 10월 자, 10일 전에 발의도 못해요 제가 보기엔. 자, 김재섭 의원, 이준석 의원이 자 지금 당장 해볼게요. 자 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동훈 안이 나와서 10명이 했어. 그럼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요? 최상병 특검이요? 네. 저는 애초에 찬성한다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저는 쓰겠죠. 여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국민의힘 의원 데려다 빨리 놓고 커밍아웃 했어. 다른 국민의힘 데려놓고 의원 데려놓고 앞으로 출연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알겠어요. 자,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레버리지로 써라는 이 전략, 이거 옳은 전략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아니 근데 뭐 대통령을 더 잘하시는 분이 그 레버리지가 그 협상에서 먹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안 먹힌다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저 의료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대표한테 주어진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과의 관계, 굉장히 이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만나가지고 나온 어떤 협의문 같은 걸 보면 좀 되게 여당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거는 한 정책위의장 정도 선에서 나왔어도 충분한 내용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게 좀 너무 툭 가가지고 협상문이 나온 느낌이 저 사실 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모순적인 두 가지 위치를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차별화도 해야 되고 예. 동시에 정부 여당의 힘을 얻어야지만 관철시킬 수 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예. 힘도 활용해야 되니까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딜레마. 예. 저는 근데 이게 어설프게 지금부터 저는 당연히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이름표를 가리고 봐도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최상병 특검으로 만약에 이거 딜치자는 거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서 그걸 못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임기는 역시 3년이나 남았다. 그 만약에 그렇죠. 한동훈 그 대표가 그 얘기구나. 전략을 선택한다면은 아마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똑같은 걸 답습하겠죠. 뭐 처음에 뭐 해볼 것 같다 하다가 쫙 눈 크게 뜨고 뭐 이러면은 바로 예. 카노사이 구룡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겠죠 이제 보면은. 또 나가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눈밭에 또 사진 찍고 이런 거 하겠죠 이제 또 올 겨울이 오면은 또 그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뭐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정식의 변수가 너무 많으면요 그렇게 아까 한 4-5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풀면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해가 없음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답이 없음. 그렇게 보통 변수를 간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저 고양이들을 구슬려 가지고 우리 이거는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그거 사실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고양이 목에를 윤석열 대통령만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가 키를 주고 있다고 봅니까? 둘 다 달아야죠 방울은. 그러니까 근데 이 방울을 달려면은 그냥 사케가 한 번에 탁 달아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취임한 뒤로 계속 방울을 양손에 들고 방울 구슬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달 것이다 이러면서 막 고양이 이제 또 미쳐 날뛰죠 그러면 이제 보면 쟤 왜 저러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접근법이 좀 요즘에 이상하다. 그래서 여야의 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해요. 여야와 의협과 훌륭한 말씀을 김건희 여사의 협의가 필요하다. 너무 이 형이 잘 나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 지금 마포대교 가서 다 현장 지시 점검까지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거의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해외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외교관들이랑 얘기해 보면요 아직까지 저한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물어보는 뭐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뭐? 그 순방 갔다 오셔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수행원으로 세워놓고 인사하는 그 사진. 나 기억이 안 나. 그거 못 보셨어요? 아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못 팔아서 모르겠습니다. 있죠 그 영상. 뭐였더라? 대통령이랑 그 여사가 트랩에 내려오셔가지고 네. 장관들이랑 악수를 하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장관열에 가 있고 여사가 악수해주는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우연히 그렇게 찍힌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저는 김종숙 여사가 먼저 나와서 인사한 그거는 기억이 나요. 아 그건 있었지. 아니 뭐 손은 흔들 수 있죠. 아니, 먼저 나와서 대통령 뒤에 있고 막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이 다른 두 의원의 소원도 들어봐야 되는데 왠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얘기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한 번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장경태 의원의 소원 들어보겠습니다. 뭐 빌 거예요? 아까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요? 아프지 말고. 똑같아요? 네. 예, 똑같이 아까. 네. 그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얘기했고. 장경태 장가도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른 거 하나 해주세요. 이 소원 나왔으니까 다른 소원. 뭐 네. 글쎄요. 이재명 대표 무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 뭐 대표님 무죄는 뭐 확신하기 때문에. 아, 그 소원이 아니라 확신이기 소원이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소원 빌 필요가 빌 필요 없고 뭐 당연하다 보고요. 네. 아니 사실 뭐 소원까지는 아니겠는데 사실 조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바랍니까? 정말로 이제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예. 처음에는 그냥 안 정권 변하는 게 민주당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권의 몰락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몰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원치 않죠. 계속 이게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금 쇠퇴하고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대통령께서 이 여당 대표 말씀도 좀 듣고 야당 대표 말씀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이 듣는 사람들의 귀를 좀 여셔서 막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 그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노동개혁의 강도는 김문수 장관이 제일 세던데요? 5인 이하 사업장에다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황국식민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적 일본인이신 분이라서. 아니 그거가 별개로 김문수 그 장관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예. 과연 대통령과 상의를 했을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던데. 자 그러면 이 장경태 의원의 소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다리에 비는 건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저렇게 그런 데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하죠. 왜요? 아니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까지 하셨고 한 조직의 수장까지 하신 분인데 네. 본인이 거기까지 성공하시면서 오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본인적인 경전이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부 의존하는 것도 내가 내 와이프 말 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없더라 이런 경험치기 위한 것일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일단 추정. 예. 지금 적어도 그 단계까지 올라간 데 있어가지고는 그게 나중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진 둘째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하신 경험치의 샘플이 대통령 몇 년 하시면 쌓은 것보다 더 클 거다. 영향 주는 게. 그래서 안 바뀌실 거다. 자 김재섭 의원도 저 장경태 의원의 소원, 김재섭 의원도 소원 중에 있죠? 내 소원 리스트 중에. 대통령께서 예. 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로 역시 여당 의원은 좀 용어 선택이 좀 신중합니다. 예. 예. 잘 하셔야죠. 네. 그죠? 그러면 장경태 의원의 소원으로 치환하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저 대통령께서는 변하지 않는 걸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예. 앞서서 뭐 이준석 의원은 뭐 경전이라고 하셨지만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성공 공식을 깨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예. 알을 깨고 나오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일정 부분 변해야 되는 데선 변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그게 단순히 이제 개인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연해지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성공 방정식에 도취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네. 내가 제가 이게 보면 대선 때까지는 이해가. 예? 그리고 대선 이겼잖아요. 어찌됐건 지방선거도 이겼어. 어찌됐건 간에. 네. 예? 그러면은 와 내가 하는 게 맞구나로 계속 가는 게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전에 어쨌든 그러다 총선 본인이 졌잖아요. 한 게 없는데 뭘 이해해요. 남이 선거 다 해줬지. 누구? 대선, 앞에 있는 사람? 대선 이전에 네. 윤석열 통이 캠페인한 것 중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퍼컷 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찌됐건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마이웨이를 본인이 간다 잘했다고 이거야. 생각하지 고마워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본성의 문제인데 네. 그걸 지금 뭐 나이 65대 신분한테 뭐 바뀌길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 아니 근데 본인의 마이웨이를 하다가 뭐 대통령 됐어요? 근데 총선에서 참패했잖아 이번에. 아니 본인이 나름 이제 생각 아니야. 나이 65대 가지고 새로운 실험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 선거 때는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길 거 작게 이겼으니까 네. 드디어 저놈이 제거됐으니까 대승해야 되잖아 이제. 총선. 네. 그 65세 깨달음 얻으셨겠죠 이제. 그거 다 한동훈 대표가 부족해서 진 거라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실험의 연속인데. 그러면은 본인이 부족한 게 아니고 본인은 민생 토론하면서 뭐 열심히 전국에 천조 뭐 이렇게 쏟아붓는 정책들 본인이 다 전국을 누볐는데 한동훈 대표가 부족해서 졌다고 괜히 장경태 의원한테 생각한다잖아요. 지하철이나 주고 말이야. 자 알겠습니다. 저 광고 듣고요. 요 얘기는 저 3부에서 마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들으실 건데요. 야, 이 노래가 지금 여기서 나오네. 이게 사실 되게 절절한 노래인데 이 저 드라마 있어요. 쾌걸춘향이라고 거기 OST입니다. 이지의 응급실. 아, 네, 듣고 오실게요. 이 저 김재섭 의원하고 장경태 두 의원의 소원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래서 저 추석 연휴 때 응급실 잘 돌아가라는 뭐 사실 가사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제목은 응급실입니다. 이지의 응급실 듣고 올게요. 김태현 의정시초 추석 특집 절칠 노트 더 친해지길 바래 해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김재섭 의원 소원 얘기하다 말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으면 좋겠다. 저 이준석 의원은 불가능하다. 김재섭 의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당위를 강조했죠. 변해야만 한다. 그것이 살려야 한다 당위가 뭐 이런 건가? 살려야 한다.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당위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기 제가 연휴 시작 전에 목요일에 조선일보에 양상훈 저 칼럼이 있었어요. 예, 거기 칼럼 제목이 윤 대통령 보셨어요? 네 봤죠. 예, 윤 대통령, 본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봐야지. 예, 윤 대통령 위에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제목이고, 거기 이제 요약된 글이 뭐냐면, 한동훈, 이준석과 비정상 관계 지속, 국정에 아무 도움 안 돼. 윤의 영향력 가장 큰 김 여사가 관계 정상화 고안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럼 초반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멀어지게 된 얘기를 막 써요. 그러면서 원인은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 때문이지 않을까? 혹시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닐까? 뭐 요 얘기 쓰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도 또 멀어졌다. 요 얘기 씁니다. 그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양상훈 저 이 주필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 요 얘기를 쓰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보수 신문이다 보니까 이 보수 진영이 잘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선 때 유권자 연합을 복원해야 되는데 진영을 복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인 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라도 대퇴합을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써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장면은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김 여사일 것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을 위해 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고언했으면 한다.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실현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세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뭘 본인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뭘 개선했는지 아무 인식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길 거 작게 이겼다. 세계관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그 세계관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길 선거 작게 이기는데 왜 내가 쟤랑 손을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일 거예요. 네. 한동훈이 이 자식 내가 맡겨놨더니만은 그 좋은 여당이 처음으로 총선 참패하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역시 걔는 안 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추정 일단. 예. 예.
그러니까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처음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을 먼저 개종시키는 게 빠를지도 몰라요. 종교 중에 보면은 천주교 가면 항상 시키는 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제 탓이오 내 탓이오 시키거든요. 예. 그거부터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런 발상의 전환이 되겠어요. 김재섭 의원 봤을 때는 이 양상호 칼럼의 고언 이거 필요합니까? 국민의힘 위해서? 아니, 모든 정권의 위기 몰락은 그 선거연합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쓰는 게 예.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2달인가 3달 만에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때 이명박 정부는 뭐 확 꺾이기 시작한 거고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 김무성 내치면서 시작된 거고요. 예. 뭐 김대중 대통령 DJP 연합 해체되고 어.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을 좀 등지고 이러면서 다 선거연합 해체되면서 그 정권의 극도의 위기가 시작이 됐던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있겠지만 정권 지창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갈갈이 해체됐던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거는 정권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게 그 뭐 우리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뭐 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 절대적 피해자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 맨입에 해주나요 그거를? 오. 저희가 아니 저희 입장에 봐서 청구서 비싸게 아니요 내는 그런 거구나. 대가를 바란다 의미보다도요. 예. 본인이 그런 식으로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그냥 말 몇 마디에 그리고 막 뭐 보수 언론들 다 가지고 논설 써가지고 뭐 이준석 네가 같이 하지 않으면 네가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제가 눈 하나 까딱할 사람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저한테 그 2년 3년 동안 가스라이팅한 제가 안 들었는데 예.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제가 이제 말한 게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용어 자체가 틀려먹은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저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하면서 이준석 복당할 것이냐 복당은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 복당은 사고치고 당 나갔을 때 당이 받아줄까 말까를 심사하는 이런 거고 거의 뭐 가해한 다음에 지금 복당이라는 용어 쓴 거 자체가 2차 가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식이 교정 안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소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예요? 소원. 윤석열 제발. 대통령이 변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입이 아픈 얘기고 그거는 예. 제발 동탄에 분당선 예. 분당선 좀 이준석의 입이 아프다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분당선 연장 약간, 예.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 GTS 삼성역 빨리 공사 좀 자, 알겠어요. 그 지역 공약이고 예. 정치 크게 봐서 소원. 크게 봐서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원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임기 후반에 가면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본인의 안전한 퇴임. 어? 을 안전한 위해서 할 퇴임?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어요. 뭐 있지? 안전한 퇴임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았어도 나중에 순탄하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다음 주자가 올라오는 것을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상대적으로 퇴임 이후에 또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안전히 사셨던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누가 집권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건 대한민국 정치에 또 한 번의 또 복수 혈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빨리 대통령께서 마음을 교정하시고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도 사이가 안 좋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한동훈 대표와도 예전에 선거법이나 이런 거 수사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적어도 여야를 동수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균형이라도 이제 가지려고 했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물론 당선자 수가 크게 차이 나긴 하지만은 거의 제 주변에서 들리는 거로는 야당 3, 여당 1, 4대1, 3대1 정도의 비율로 지금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누가 대통령한테 잘못 조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봐요. 지금 사정정국을 크게 벌려가지고 야당 의원들 목줄 많이 잡으면은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천만에요. 그 정도로 극복될 수 있는 의석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럼 잘 생각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됐다 생각해 보자고 우리 봤을 때. 저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단 기간에 탄핵으로 가자는 쪽으로 다 돌아설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네. 다시 웃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무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매번 이렇게 나오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정 전국 열어보세요. 지금 보면 뭐 돈봉투 수사니 무슨 뭐 이런 다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최단 기간 탄핵을 위해 달릴걸요? 민주당이? 아니 근데 총선 전에는 그런 전략을 쓸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총선에 참패한 이 대통령과 이 소위 집권 여당이 그런 전략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사정정국으로 만약 민주당을 압박하더라도 민주당이 어찌됐건 171석에 또 야권 다음엔 192석이기 때문에 크게 과반이 무너질 수 없는 숫자거든요. 아무리 다 털고 기소 가고 해도 결국 대법까지 선거법이야 물론 이제 10월 10일 기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만 다른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최소 3년을 가거든요. 지금 저희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28년까지인데 대통령 임기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럼 대통령이 먼저 끝나지 국회가 먼저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소위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이제 여당 대표랑도 좀 잘 지내고 야당과도 좀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뭐 사회적 대타협까지 거창한 말을 붙일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대타협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양극단으로 갈등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대치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 그 정점에 있고 오히려 여당이 그 사이에 껴 있어서 여당에게 정치적 어떤 영역을 열어주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협상하려고 해도 저희 예산안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저도 최고위원 하면서도 여당하고 협상 다 해놓으면 결국 대통령실 가서 트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할 수가 없죠. 여당과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황소를 잡으러 가면은 도끼로 한 방에 딱 잡아가지고 쓰러뜨리면 다행인데 뭐 어설프게 치면은 황소가 날뛰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거기다 민주당에 지금 황소가 거의 막 170마리 있는데 한 번에 잡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 사정정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냥 딱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김건희 대통령 후보겠죠. 네. 너무 나갔다. 장태 의원님이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아무 네. 말이나 막 이렇게 하시네요. 네. 요즘 마포대교 막 가시니까. 아니 왜냐면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당 위원장이셔가지고 현직 대통령 입장 제일 중요한 거 정권 재창출일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 퇴임 이후나 이거 생각하면 그래도 야당으로 정권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당에서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차기가 되더라도 그래도 그게 좀 나을 것. 그러니까 이걸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제 하나씩 포기하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혼자 지금 아직도 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때쯤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한데 우리에겐 한 발이 남았다. 부산 엑스포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꿈이 그러니까 우리에겐 한 발이 남았다. 부산 엑스포 뭐 강서 보궐선거에 대승할 거다. 뭐 이런 약간 주술적인 의미에서 바라는 것들이 계신데 지금도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택도 아닌데 많이 남은 거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저 한 방에 민주당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거. 저는 근데 이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위기로 인식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정권 재창출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뭐 앵커께서는 다음에 대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지만 궁금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에서 여당 총선을 치러본 상황에서 과연 그럼 총선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었어요. 특히 뭐 의대 정원 문제 4월 1일 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뭐 황상무수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그 이종섭 대사 이런 논란들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총선에서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던 초석이었거든요. 이런 초석들은. 그러니까 이런 초석이 아니라 초식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차기 대선과 관련된 고민을 총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당연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윤석열 정권의 성공 여부도 중요한 문제지만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니 본인은 되게 진지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되고 그다음에 장경태 구속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 구속은 법률가시니까 더 잘 이게 대법원 요새 뭐 판결이 좀 빨라진다고 하지만 이거 2년 안에 안 나온다는 게 대부분의 뭐 그 법률가들의 견해인 것 같고 장경태 의원 뭐 죄졌어요? 어떠한 혐의도 없습니다. 지금 수사도 받고 있지 않아요 이제. 프리합니다. 아니 프리.
저 이준석 의원이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아 지금 벗어가지고 무혐의 되더니 기고만장해졌어요. 아, 기고만장 이런 것보다 아니 제가 그래서 저희 다 무혐의 트리오로 이렇게 저는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 아직까지 우리에게 한 발이 남았다 뭐 이런 거 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로또식, 전국도 로또식 이런 게 보면은 경제는 또 뭡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모든 국민연금이나 이런 복잡한 문제 막 들어가시면 집에 들어가시면은 고민 많으실 거 아니에요. 딱 하나로 풀 수 있는 방법. 포항에 석유가 나오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왕고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두세 달 전에 핫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왕고래 지금. 파고 있겠죠 뭐. 뭘 파요 예산 안 줄 텐데. 전혀 계획이 안 될걸요. 지금 추진 그래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산유국의 꿈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한탕주의거든요 보면은. 엑스포도 그랬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걱정입니다. 아니 잠깐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어. 대선 막 이런 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지난 경선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뜨겁게 달궜던 정봉주 전 의원 네. 봉도사하고 이제 SBS 11층에서 방송을 하나 같이 했거든요. 스토브리고. 근데 끝나고 이제 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 사실은 봉도사. 근데 그렇죠. 나한테 야 예? 그랬더니 다음 대선 누가 이기는지 아냐?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봉주 전 의원 봉도사. 본인이 이긴다 했겠지. 아니야, 정우 아니야, 선배 분위기라면은. 아니야. 그렇지. 국민의힘 아니? 정확하게 이준석 잡는 사람이 이긴다? 딱 이랬다. 어? 이준석 잡는 사람이 이긴다? 잡는 이렇게 게 얘기했어. 잡는 게 뭐야? 때리는 거야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사람. 근데 이준석이 된단 말은 안 했어.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석 의원은 아니 이거는 반말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워딩 번개탄이 자체가 있는 그렇게 얘기했어. 사람이 잘 탄다. 이준석 잡는 사람이 이겨 나한테 이랬다고요. 예? 맞아요? 어떻게 봐요? 본인은? 아 저는 대선에서 남의 대선 돕는 거 이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예, 근데 이준석 제가- 의원이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 제가 냉정하게 2명의 여성 대통령 만들어봤지만은 네. 그렇게 경험이 좋진 않았습니다. 여성? 예. 박근혜. 아 뭐야 또. 네. 김건희 네. 대통령 네, 만들었다는 두 얘기 명의 아니에요? 여성 대통령 그래서 내가 또 못 알아들었네 또 지금. 네, 잘 나가는 네. 형 하나 잘 나갔던 형 하나 옆에 있으니까 지금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이거 무시무시한 아마 얘기입니다. 이준석 네. 의원도 당 대표 시절 네. 뭐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보다는 김건희 대통령 후보 부인과 얘기하는 게 더 빠르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럴 만한 지점들도 있었죠. 예. 네. 아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카더라 방송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주제를 좀 넘겨볼까요? 네. 저의 소원을 바꾸겠습니다. 주제 뭐요, 넘기는 뭐요, 걸로. 뭐요? 주제 넘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자, 근데 그럼 이번- 주제 넘겨볼게요. 이번에 그 제가 사실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관련해가지고 그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 예.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예. 뭐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뭐 민주당 요즘 방송 보면은 되게 막 저한테만 뭐라 그러면서 예. 예?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봤어요? 문자? 그러니까 거기서 A 의원 전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준석이 사실을 외면한다 A 의원은 봤다는데 아 A원 본인이라고 본인이 뭐 얘기했네? 원래 지금 다 알아요. 아니 원래는. 다 아는데 다 알고 있지 우리는. 근데 이준석을 안 비난하는 나왔거든. 이유가 A 의원이랑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제가 A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텔레그램 이준석 의원 확인 이걸로 이제 내일 네. 꼭지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기사 근데- 꼭지가? 이게 되게 웃긴 거 뭐냐면은 난 봤다. 그러니까 제가 본 건 당연히 맞고 개입 있었네요 개입이. 실제로 그 메시지 그 캡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뭐 몇십 명이 봤다고 하면서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요즘 이게 뭐 대단한 건이라 생각해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던데 이게 제가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자꾸 바늘허리에 실명을 쓰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도 그 캡처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공개할게요. 아니 근데 네. 여자가 진짜 민주당이 좀 국민이 급한- 판단하겠죠. 급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약간 급하다는 얘기는 대선 빨리 하고 싶다 뭐 이랬다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뭐 개엄 얘기까지 이게 뭔가 던지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 자체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거잖아요. 처음에는 탄핵 드라이브를 열심히 걸었거든요. 예. 탄핵 얘기를 실제로 꺼냈고 되게 금기시되는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약간 반응이 그냥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여사 공천 문제 또 가져왔고 개헌 문제 가져왔고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뭔가 나라가 휘청휘청할 만한 내용들을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건 없고 마음은 좀 급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이제 본 사람은 정작 나 전데 저한테 막 사람들이 가르치려 드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 하니까 그래야만 되는 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만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우제죠. 주술적인 거지.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이제 국민들이 어찌됐건 그럴까봐 진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충분히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문자 핵심 논란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 그렇게 또 이 여당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또 소통을 잘 하신다면서요. 만약 그러니까 문자 핵심 논란이 있으니까 이 공천 개입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 이런 그게 거예요. 없었으면은 논리적으로 저희도 이 디벨롭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이 만약 했던 일 중에 문제될 만한 일이 맞느냐 그러면은 저도 생각에 따라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뭐 증거를 가지고 의혹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민주당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벨롭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잘. 아니 뭐 언젠가 텔레그램 나오겠죠. 텔레그램 저희 나오면 그러니까 공개해 주세요. 가진 사람이 이런 게 사실- 가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까. 그거 공개되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이게 개입이다 아니다는.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 오늘 마지막을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예. 역시 뭐 저 대통령과 여사 얘기가 나오면서 훈훈하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저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원래는 저는 정치쇼 청취율 대박 나는 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원고에 멋있는 말이 써서 이걸 읽으려고. 자, 원고에 멋있는 말. 저는 이런 소원을 빌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야가 서로 삿대질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절친인 이 세 분만큼은 소통하고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막 오글거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원고에. 가능해요? 저희는 네,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네.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이랑 저는 한번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갑자기 저 정무위 회의하는데 막 예. 총총총총 막 이 형이 와가지고 야 급한 게 있어 이러면서 막 줄줄 자료를 좀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상임위 중이요? 네, 해피머니 사태, 위메프. 위메프 아, 사태, 해피머니, 예. 해피머니 문제를 잘 지적해가지고 또 이준석 의원도 그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그래도 좀 희망을 드린 것 같고 저도 뭐 옆에서 조금이나 보탬이 돼서 뭐 그런 이런 식의 이제 장경태 의원이랑도 이루어지고 또 장경태 의원, 이준석 의원 두 분이 또 하면 우리 정치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큰형 같은 막내 이야기였습니다. 야, 멋있다. 큰형 같은 막내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 예. 대통령이 이 정도 마음만 가졌어도 좋겠네요. 왜 또 다시 대통령 얘기를 해요? 아니, 잘 훈훈하게 넘어가는데. 너가 있는 얘긴데? 아니, 훌륭한 마음이다 이거죠. 자, 오늘 저 김태현의 정치쇼 추석 특집으로요.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